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과도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상간녀, 불륜을 들키고도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야, 너는 정신이 있어? 당당하다. 그때 만났는데? 나 때문에 만났다. 그래? 화가 난 여성,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되레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기사를 통해서 짧게 전해진 판결 기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사반 가족께서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이 사건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가 지난해 8월에 자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여성이었는데 다짜고짜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아이고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본인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랑 제보자 남편이 절친한 그 남편의 절친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 절친 부부랑 7, 8년간 굉장히 잘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이 전화를 건 여성은요, 제보자 남편 절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은 전날에 그 친구가 사는 그 일산집에서 외박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아내가 뒤늦게 집에 온 남편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털어놓은 내용이요. 사실 내가 그 여자랑, 그러니까 절친의 아내랑 1년 반 동안 바람을 피웠다라는 아이고야. 겁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절친의 아내가 그 제보자의 남편이 본인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을 해서 이 상간녀랑 그 남편이 그렇게 의심을 해서요. 그 남편이 그 절친과 절친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셋이 있는 자리에서 나 사실 너 아내랑 이런 사이였는데 네 아내 놔두고도 바람 폈다라고 폭로를 했던 겁니다. 와, 세다. 세네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의 남편, 그러니까 제보자의 남편이 그 남편 입장에선 재수 씨, 친구 와이프하고 바람을 핀 겁니다. 자, 결국 들으신 것처럼 그날 사자대면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랑도 진짜 친하거든요. 거의 한 7, 8년 안 사이여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너 때문에 바람을 폈다. 네 남편이 뭐 만나달라 했다. 뭐 네가 뚱뚱해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해서 저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미안하단 말이 한마디가 없으니까 이제 전 남편도 그 상간녀 그 꼬라지를 보고 와 진짜 미친놈이다 싶어서 너 상간수 진행할 수 있게. 아니, 웃으면 안 되죠. 무슨 상황일까요? 네, 와, 정말 세네요. 예, 제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열이 받는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간녀라는 여자 정말 싹싹 빌고 미안하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남도 아니고 7, 8년을 친구로 지내고 있던 그러니까. 사이인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실수다. 이래도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너 때문에 바람핀 거야. 니네 남편이 나 만나달라 그랬어. 네가 뚱뚱해서 바람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오늘 제보하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괴로우셨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전 이 남편도 좀 너무 이상해요. 이 남편도 이렇게 상간녀랑 바람 펴놓고 또 그 상간녀란 여자가 또 다른 상간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 가서 다 오픈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는 이 여자 이상한 여자니까 내가 그동안 나랑 나눈 어떤 메시지를 다 줄게. 그리고 1년 반치의 메신저를 다 주면서 상간녀 소송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두 명과의 싸움을 하시네요. 자, 그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 제보자를 욕했던 이 상간녀, 야, 네가 뚱뚱해서 네 신랑 나랑 만난 거야, 뭐 이랬던 그 상간녀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갑자기 태도를 변하는데요. 불륜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협박까지 했다. 즉 아이고야.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건데요. 근데 제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상간녀하고 나는 1년 6개월치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참 메시지를 1년 6개월 보관하는 사람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로 자기야 하고 호칭을 하면서
차마 방송에서는 전해질 수 없는 수위 높은 애정 행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남편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된 제보자께서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막 드셨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날 문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아까 뭐 제보자 목소리로도 정말 열 받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세잖아요. 지금 사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전 남편하고 그 상간녀하고 나눈 SNS 대화 내용들이 있겠죠. 예. 거기에 무슨 뭐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밑에 크크크크 애가 둘인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절친 와이프랑 그러니까 전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폈는데 그게 애가 둘인 엄마고 절친 와이프였다 이런 내용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저기 뭐 그런 대화하는 내용들의 내 영상들로 땡땡들이네 미친 XX 어우 더러워 이것도 이제 이 제보자분이 올린 거고 그다음에 절친 친구 와이프랑 1년 6개월 저렇게 연애라. 스크린샷을 해서 네. 본인의 어떤 네. 그 인스타그램에 내용, 네, 올리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절친 친구 와이프랑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은 정 굉장히 많이 비꼬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새벽 2시에 총 9차례 걸쳐 대화 내용 캡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간녀 김땡땡 빠져나가려고 성폭행 당했다고 함. 성폭행 당했다는 애가 이렇게 먼저 매일 카톡하고 이제 뭐 애정행각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겠죠. 지금 저 보시는 전화까지 캡처해서 올린 건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스스로 그냥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 약간 취중에 네, 화도 일단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SNS에 저렇게 올리셨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걸 다 지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에 이 상황이 상간녀의 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적반하장입니다.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제보자분 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결국 그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몇 명 보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은 좀 저는 솔직히 뭐 명예훼손이라는 게 제 사실을 말한 것뿐이고 근데 애초에 이거는 뭐 법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억울하긴 억울하죠. 반성 솔직히 안 해야죠. 그냥 아예 유튜브에다가 박제할 걸 싶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제보자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떤 법의 어떤 처분을 받았지만 솔직히 나 반성 안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소장님? 네, 뭐 솔직히 그래도 뭐 벌금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죄는 지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진짜 이해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모든 방법은 지금 다 옳지는 않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근데 이 상간녀의 방법이 가장 지금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보자가 너무 이제 못 참고 이런 걸 올렸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내렸잖아요. 근데 그 올린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있는 지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쪽 여자한테 너 이런 거 올라갔어 뭐야라고 이제 막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 제보자가 상간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거 상간소 취하 안 하고 이 사진 문제 있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취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너 고발하겠다 이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막 나온 거죠. 어허. 뭐 그렇지만 제보자는 아까 우리 들으셨듯이 하려면 하라 뭐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간자 소송은 밀고 나가셔서 올해 7월에 2천만 원 승소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남편과도 이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면서 다시 최근에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재판부는 일단 그 SNS가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책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 관계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분위기 아실 거예요. 자,
최근에 학폭 피해를 호소하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표예림 씨 있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네. 폐지 운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학폭 그 가해자들이 오히려 막 고소를 한다고 막 그랬던 그 압박감에 계속 시달리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그냥 피해자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이롭게 하는 또 그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는 그런 용도로 너무 많이 이제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는 게 어떠냐 우리나라에 권고도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민사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 100만 원을 내지는 않아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적 복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관련해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통죄는 없어져서 둘은 괜찮고 이 여성은 벌금 100만 원 처벌받고 되게 이상하죠. 이상해. 그래서 그 당시에 간통죄가 폐지될 때 저는 폐지에는 찬성이었지만 그러려면 바람을 피다 걸렸을 때 위자료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을 해주고 상향을 해줘야 그게 사실상 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똑같습니다. 지금도 2천만 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상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에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앞으로 비범죄화를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게 만들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답답해 하고 계십니다.